전 감자이고요. 제가 유료 강의를 오픈했습니다. 제 홈페이지에 더 클래스 들어가시면 다양한 강의들을 올리고 있는데 요 중에 공식으로 배우는 챗 GPT 프롬프트 만들기라는 강의를 새로 런칭했습니다. 클릭하면 오신의 동영상 창고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요 강의를 구매하실 수가 있고요. 프롬프트에 대해서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이 만드시고 그리고 누구나 질문에 답변만 하면 좋은 결과값이 나오는 그런 프롬프트 템플릿까지 모든 내용들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프롬프트를 잘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요 강의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요 강의를 구매하실 때 제가 쿠폰을 준비했거든요. 클래스 신청 누르시고 여기서 쿠폰 코드 공식 5,000을 입력해 주시면 큰 금액은 아니지만 제가 작은 정성으로 이렇게 할인을 또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매하시는 분들은 참고해 주셔서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열심히 잘 만들었거든요. 꼭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구매 부탁드리고 요 영상 끝나면 요 강의의 맛보기 영상도 바로 이어지니까 구매하시는데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감자이고요. 이 강의는 프롬프트 관련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챗 GPT의 GPT-4, 즉 챗 GPT 플러스 유료 버전을 기반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모든 프롬프트는 한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모르시더라도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프롬프트 만드는 방법을 순서대로 차근차근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프롬프트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셔도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됩니다. 저는 감자나라 AI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챗 GPT의 기초 부분은 감자나라 AI에서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해 볼게요. 우선 여러분들이 미리 알아둬야 될 부분입니다. 챗 GPT의 모델은 GPT 3.5와 GPT 4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GPT 3.5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무료로 사용하시는 그 챗 GPT이고요. 물론 유료 버전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장점은 굉장히 빠르고요. 횟수 제한이 없고요. 그리고 답변의 퀄리티가 나쁘지 않은 편?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2021년 9월까지의 데이터를 학습을 했습니다. 반면에 GPT-4는 느리고요. 그리고 3시간에 50회라는 횟수 제한이 있습니다. 이게 원래 25회였다가 최근에 50회로 늘어났는데 이렇게 느리고 횟수 제한도 있는 GPT-4를 왜 쓰느냐? 왜냐하면 답변의 퀄리티가 GPT 3.5에 비해서 굉장히 뛰어납니다. 창의력과 정확도, 완성도 부분에서 GPT 3.5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드릴 프롬프트도 다 GPT-4를 기반으로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다양한 플러그인이 존재하면서 여러 가지 단점들을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원래 챗 GPT는 텍스트를 입력하고 텍스트를 출력하고 이렇게 단순했지만 이 플러그인을 통해서 텍스트 이외에 이미지를 업로드할 수도 있고요. 이미지, 동영상 등의 다양한 형태의 답변을 출력할 수가 있습니다. 2021년 9월까지 데이터를 학습한 건 동일하지만 브라우징 기능이나 플러그인을 통해서 실시간 데이터에 접근이 가능합니다. 물론 아직까지 완벽하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최신 데이터를 찾기에는 적절하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무엇보다도 파이썬을 바로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분석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큰 장점이 있습니다. 파이썬을 바로 실행해서 데이터를 분석하는 이 모드를 어드밴스드 데이터 애널리시스라고 부르는데요. 챗 GPT의 부정확성을 이 파이썬을 통해서 굉장히 명확하고 정확한 데이터 분석 서비스로 탈바꿈 시키게 됩니다. 참고로 이렇게 다양한 GPT-4의 모드들이 있지만 우리는 하나만 선택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에게 어떤 걸 써야 되냐라고 물어보신다면 단순히 정보를 찾고 정리하시는 분에게는 GPT 3.5도 나쁘지 않다. 그러나 컨텐츠를 생산한다
이것이 목적이라고 하면은 GPT-4가 필수적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제가 챗GPT에 물어봤어요. GPT-4와 GPT-3.5의 차이를 인터넷에 검색해 표로 만들어 달라고 했더니 매개 변수 수도 GPT-4가 많은 걸로 보여지고요. 이미지 이해라던가 코드 작성이라던가 다양한 점에서 매우 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강의를 듣기 전에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야 되는 건 챗GPT 플러스 유료 결제가 된 상태에서 세팅지에 베타 피처스에 들어가서 브라우즈 위드 빙, 플러그인, 어드밴스드 데이터 애널리시스 모두 다 켜놓으시고 제 강의를 실습해 주시면 됩니다. 베타 피처스라고 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는 새로운 기능이 나오면 플러스 유저에게 먼저 제공을 해줍니다. 대표적으로 브라우즈 위드 빙이 있고요. 이는 인터넷에 접근해서 실시간 데이터를 찾아서 출력해주는 기능입니다. 플러그인이라고 챗GPT 자체가 할 수는 없지만 다양한 플러그인을 통해서 챗GPT가 할 수 없는 예를 들면 이미지를 그린다거나 특정 파일을 출력한다거나 이렇게 다양한 기능들을 플러그인을 통해서 할 수 있고요. 어드밴스드 데이터 애널리시스를 통해서 채팅하면서 바로 파이썬을 실행해서 데이터 분석을 할 수가 있고 예전 이름은 코드 인터프리터였습니다. 물론 대안으로 리튼이라고 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리튼에서는 오픈 AI로부터 GPT-4의 API를 받아서 이렇게 화면처럼 약간 챗 GPT와 비슷한 듯 다르게 이렇게 구성은 잘 하고 있지만 그래서 무료로 GPT-4의 답변을 얻을 수 있지만 뒤에서 보여드리겠지만 결과물 자체는 좀 떨어지는 편입니다. 물론 GPT-3.5에 비해서는 훨씬 더 좋은 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강의를 듣고 본격적으로 챗GPT로 컨텐츠를 만들고 싶다 이런 분들에게는 리튼은 좀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 강의에서 나오는 프롬프트들을 그냥 단순히 테스트 해보겠다 라고 하신다면 리튼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지만 이를 실전에 쓰신다 라고 한다면 굉장히 아쉽다. 자, 요렇게 여러분들이 미리 알아야 되는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지금부터 프롬프트의 공식을 알아볼 겁니다. 대화하는 규칙. 일단 프롬프트라고 하는 것은 챗GPT 채팅창에 달려라고 하면 챗GPT가 달려가듯이 챗GPT와의 대화, 챗GPT에게 내리는 명령을 프롬프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챗GPT의 특징은 챗GPT는 사용자가 원하는 것 이상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세부적인 단어를 사용해서 답변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는 게 많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챗GPT의 답변이 필요 이상으로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물었던 것 이상으로 투머치 토커가 돼서 주제에 맞지 않는 답변들을 너무 많이 출력을 할 수 있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프롬프트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챗GPT의 출력을 유도하는 것과 동시에 내가 원하는 것 이상의 답변을 얻는 것, 이것이 좋은 프롬프트, 적절한 프롬프트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좋은 프롬프트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상한 범위 내에서 답변을 해줘야 되는데 그 답변이 내가 원하는 것 이상으로 좋은 답변이야, 이런 결과를 내게 하는 것이 좋은 프롬프트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챗GPT가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정답은 없습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해보니 내가 원하는 답변, 내가 원하는 형식, 내가 예상하는 범위 내에서의 답변을 얻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명령을 내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사람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20대 여성인데 긴 머리인데 갈색 가디건이고 일회용 컵에 커피를 마시고 있는 일러스트다 라고 챗GPT에게 묘사를 해줘야 좀 더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면은 남자, 여자, 나이가 많고 적고 여러가지 스타일, 수많은 것들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챗 GPT가 두리뭉실하고 쓸모없는 답변을 할 가능성이 높지만 이렇게 프롬프트를 구체적으로 줬을 때는 정확한 답변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머릿속에 두셔야 되는 거,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야 하는구나 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제가 챗 GPT의 장점은 무엇인가 라고 했더니 이렇게 답이 나오는데 질문 자체가 너무 불명확합니다. 그러다 보니 얘가 출력하는 건 위키백과에 나오는 정답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쓸모없는 답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을 할 때는 더 많은 배경이나 문맥을 제공하고 대화의 범위를 설정해야 내가 원하는 답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